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자, 저희는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장난이고요. 저희는 지금 고기동, 용인 고기동에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가 여기 수지구죠. 그래서 지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지에 성복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성복역과 성복역 인근에 대한 얘기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저희 네. 성복역을 왔었잖아요. 예. 혹시 수지는 와보셨나요? 용산에 SK 하이닉스 지을 때 그때 용산이요? 용인 SK 용이네. 말고. 용이네. 예, 용인 SK 하이닉스 지을 때 네. 그때 잠깐 근처는 왔었다 아. 정도고 완전히 뭐 저는 처음 왔습니다. 성복은 진짜 처음이시겠네요. 네. 약간 오늘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뭐 이런 데가 있네 하는 정도. 그러고 많이 듣기는 했어요 또. 아, 성복을. 네, 저희 그쵸. 스튜디오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어디지 이랬는데 왔을 때 저는 완전 도심인 줄 알았는데 완전 도심까지는 또 아니고 아, 저한테 그렇다고- 도심이었는데. 좀 미묘한 경계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회원분들이 저희 스터디 같이 하시고 1년 다니시는 회원분들이 사실 성복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겠구나 해서 와본 겁니다. 네, 그런 얘기 한번 저희 봤던 3개 단지들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섞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봤던 단지는 바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여긴 어떠셨나요? 여기는 어쨌든 앞에 바로 롯데몰이 크게 있어가지고 그쵸. 거기에 좀 주는 위압감.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게 주상복합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 너무 이제 아파트가 완전 독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아마 피디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상복합이라는 거는 그 밑에 완전 1층 상가가 있고 1,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상가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아파트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네. 그렇게 완전 분리된 주상복합 아마 그런 거 말씀하시는 예, 예. 것 같아요. 그런 주상복합이 있고 이렇게 조금 아파트처럼 생긴 주상복합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예전에 갔었던 청주의 지웰 거기하고 좀 비슷한 형식이죠. 앞에 이제 몰을 끼고 있고 뒤쪽으로 아파트가 쭉 이어져 있는 다소 차이점이라면 이제 몰에서 바로 맞닿아 있는 입구 쪽으로는 이 아파트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 네.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셔야지 아마 정문 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삐까뻔쩍하죠. 예, 좋던데요. 조경도 어쨌든 네. 19년식이죠 이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경도 딱 19년식에 지어진 것처럼 티가 나고 좀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네. 이게 주상복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보니까 주상복합 치고는 되게 넓은데 진짜 완전 그냥 아파트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대수도 많고 그리고 일단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네. 성북역 초역세권에다가 뭐 학교가 조금 멀다는 단점은 있지만 아주 먼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뭐 요즘 신축을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이 용인에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 이 성북에 있는 이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가장 첫바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신축이고 초역세권에 분당 접근성 좋지, 동탄 가기도 좋지, 강남 가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신분당선 타면 30-40분대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 좋아하시는지는 알 것 같다. 근데 다만 이 가격대가 맞는 가격대인가는 한번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34평이 12억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억이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씨라는 부분들이 물론 12억으로 꽤 괜찮은 마음에 드는 서울 지역을 가시면 구축을 사셔야 돼요. 그런 거 보시다가 이제 성목역 롯데캐슬 이제 골드파크를 보시면 야 이거는 상품성이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이해합니다만 서울과 용인의 입지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뭐 학군도 좋고 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임장을 와보셔서 이 가격이 맞나 그런 걸 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바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저희가 두 번째 봤던 아파트는 어디신지 기억이 나시나요? LG 빌리지? 영어를 잘 못하시는 건가요? 피디님 혹시 4년제 대학 나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실망스러운데? LG 빌리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성동마을 LG 빌리지 1차 단지를 봤습니다. 이쪽에 바로 쭉 이제 성동마을이 이어져 있고 왼쪽으로 LG 빌리지가 이제 1차, 3차, 뭐 6차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죠. 여긴 어떠셨어요? 여기는 일단 제일 눈에 띈 게 바로 앞에 성북천이 흐르는 거. 그쵸. 예, 그 부분에서 다른 데는 좀 뛸 곳이 없겠는데 아파트 단지를 돌아야겠는데 싶은데 여기는 그래도 앞쪽에 천이 흐르고 있어서 자연환경이 괜찮다. 그러고서 이제 언덕에 있는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도 좀 느꼈습니다. 그쵸. 앞에서 봤던 롯데캐슬은 평지의 위치에 있었고 네. 딱 몰이 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슬세권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LG 빌리지 1차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사 위에 펼쳐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인의 난개발 아파트 대표 주자 중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용인치고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성북역에서 도보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가깝잖아요. 앞에 학원가도 약간 있고 상권도 좀 있고 롯데몰이나 데이파크도 가깝고 성북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깝고 무엇보다 여기에 최고 장점이라기보단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대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오. 그래서 뭐 62평, 70평대, 80평대, 90평대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런 대형으로 1000세대가 넘게 있다는 건 야, 상당한 규모라고 좀 엄청난 재력가들이 있겠네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이때 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블 세븐이죠. 버블 세븐을 대표하는 그런 곳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뭐 앞으로 버블 세븐의 가격을 찾을 거다 못 찾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 사실 누군가는 이런 수도권에 입지 괜찮은 데서 대형을 꼭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또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대지 지분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으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상에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연령대가 약간 높으세요. 이분들이 재건축 리모델링을 원할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동떨어진 말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지 바로 리버파크입니다. 성공역 리버파크. 여긴 어떠셨나요? 리버파크 여기는 어쨌든 앞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네. 조금 연식이 있잖아요. 근데 LG 빌리지랑 큰 차이는 안 나요. 아, 그래요? LG 빌리지가 2001년식이고 여기가 98년식이거든요. 오, LG 빌리지가 관리가 잘 됐네요. 아무래도 세대수도 이렇게 좀 많고 또 대형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관리가 잘 된 면이 있고 여기는 좀 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 좀 좁고 네. 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난잡한 느낌이 있긴 하죠 아무래도. 네, 고가를 딱 하나 이제 지하 터널로 지나가니까 네. 동네 분위기가 좀 바뀌더라고요. 굴다리를 지나갔죠. 네. 굴다리가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막아주고 있는 건지 네, 이제 맞아요. 건너가니까 완전히 상권도 좀 완전 다르고 그리고 아파트의 관리 상태도 딱 그 연도의 아파트 같다? 그러니까 더 관리 잘했으면 더 괜찮아 보일 텐데 LG 빌리지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게 그냥 평범한 아파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같다. 네. 뭐 이렇게 좋아 보인다든지 나빠 보인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딱히? 그 주변 환경들이나 충분히 그러고 나쁜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점 같은 좋은 게. 얘기는 별로 크게 저는 잘 안 그래요?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리버파크가 성복역이 충분히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죠. 물론 약간 굴다리를 밑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조금 약간의 부담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분당선 성복역을 도보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다는 건 출퇴근을 굉장히 강남이나 판교로 빨리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판교로 10분대에 가고 강남으로 3, 40분대에 갈 수 있다는 건 사실 대단한 장점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아쉽죠. 아무래도 좀 대로라든지 열명업 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사실 집값에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인근에 단지들이 많지만 그곳들과 연계되는 느낌은 또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앞에서 오브님장께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최고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싸다. 일단 뭐 5억대, 6억대 이렇게 있잖아요. 25평, 32평이. 그럼 사실 강남에 3, 40분대에 갈 수 있고 판교 10분대에 갈 수 있는 98년식에 멀쩡하고 상권 하원과 갖춰져 있고 이런 아파트가 5억대, 6억대가 흔하냐? 솔직히 흔하지 않아요. 솔직히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가 있겠다라고 가격이 말씀드릴 수가. 가지는 희소성이 있다. 그렇죠. 무조건 네. 가격이에요. 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해도 제네시스 1000만원에서 팔면 사실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그렇죠. 거고 물론 여기가 제네시스고 1000만원짜리라는 건 아닙니다만 무엇보다 여기가 또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한창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죠. 아주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인이라는 곳 자체가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응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뭐 누군가 또 여기에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당연히 와보셨으면 골드파크, 롯데캐슬 골드파크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여기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상당히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네. 가격 차이가 2배씩 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요런 곳도 있지만 리버파크 같은 곳도 있구나. 그런 거 좀 같이 봐주시면 좀 재밌는 임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마무리를 좀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복역 인근을 돌아보신 우리 피디님의 소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성북역 말로만 듣다가 왔는데 네. 처음에 지하철에 내렸을 때도 좀 횡하네 그래요? 조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만 딱 있고 뒤쪽으로 좀 움직이니까 제일견이 횡하다, 아닙니다. 이게 느꼈습니다. 제일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몰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 좀 지나가니까 네. 상가들도 괜찮게 있고 그리고 제일 좀 특이했던 게 상가들이 보통 좀 임대들이 많거나 이제 비어있는 데에 공실이 많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상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수요가 빵빵하다라는 게 조금 그쵸. 느껴지고요. 그러고 저는 이제 또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그렇죠. 신문항스 타고 오셨죠. 지하철 타고 이제 노년에서 왔는데 금방 오더라고요. 편안하게 금방 오죠. 왔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지만 어쨌든 강남 출퇴근하기 상당히 좋고 네. 기본적으로 공실이 없을 정도로 상가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알찼다. 네. 그리고 판교도 빠뜨리면 안 되죠. 판교 빠뜨릴 네. 수 없죠. 네. 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핵심적인 말들 해주셨잖아요. 이 용인 수지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강남 출퇴근이나 판교 출퇴근을 말할 수 있고, 사실 두 번째는 학군이에요. 학군이 상당히 좋고 학원가가 잘 돼 있죠. 우리가 뭐 생각하면 분당 학원가 좋다, 뭐 대치 학원가 좋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용인 수지가요, 학군이 경기도에서 거의 2, 3등 다툽니다. 뭐 평촌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곳이고, 뭐 일산에 그렇게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수지로 오시면 꼭 학군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성복역을 참 많이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 10억대, 11억대, 12억대 혹은 그거보다 약간 센 가격대로 성복역을 많이 보시는데, 피디님은 아시죠? 제가 사실 어디를 더 좋아하는지. 제가 여기서 지금 네.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성복역을 보실 때 물론 저는 성복역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좀 위아래 연장되는 곳들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쵸. 뭐 밑으로 뭐 상현은 조금 비싸지만 위로 이제 풍덕천이라든지 동천이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가성비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고, 그곳에 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막 성복에 신축이 있으니까 여기 눈이 가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눈이 가는 것과는 별개로 내 많은 자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성복역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이제 자산선상에 놓고 좀 보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성복역을 좀 찍어봤고, 여기가 또 호재도 있고 앞으로도 또 학군이 죽진 않을 거고 그럴 거니까, 여기를 또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임장을 도시에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재밌는 지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